자,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너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지금 3개의 도면을 드렸는데 이건 지금 그 밑에 보시면 하나는 화성 고정리 전원주택이라고 써져 있죠? 네. 하나는 양평 서종면 전원주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는 용인 페블클릭 전원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네. 지난번에 모형을 갖고 온 게 이 페블클릭, 용인 페블클릭 전원주택 도면입니다. 지금 조경 부분은 다 빠진 상태예요. 예. 자, 이 3개 도면이 실질적으로 다 있는 현장 도면이고요. 다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 주인들이 직접 제가 시공을 해드린 집인데, 예. 여기 그 용인 페블클릭은 건축할 때 제가 그 건축 도면을 그릴 때 좀 도움을 드려서 건축 제가 참여를 한 거고, 양평 소정면하고 화성 고정리는 제가 건축까지 다 같이 해드린 예예요. 화성 고정리 그 전원주택은 스틸하우스라고 골조가 스테인리스 골조예요. 여기 그 화성 고정리는 별장으로 지금 쓰고 계시고요. 양평 소정면은 제 친구 어머니가 지금 실제 살고 계시는 데예요. 여기는 이제 목조주택이고요. 평수가 굉장히 크죠? 예, 주택 평수가 그 소정면 전원주택은 좀 큽니다. 방도 굉장히 많은 게 보여질 것이고, 화성 고정리는 별장이라서 여기도 2층인데 아래층에 침실 하나, 2층에 침실 2개. 그래서 뭐 식구간에 뭐 그 여름에 별장처럼 운영하고 계신 데고, 서정면의 전원주택은 들어오는 데 보면 계단이 있죠. 지하가 있어서 주택이 있는 데가 위에가 높고 계단이 지하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차고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차고에서 내리면 계단으로 올라와야지 되는 그런 라인입니다. 화성 고정리의 경우는 석축 쌓여 있는 부분이 텃밭이 있는 부분입니다. 텃밭이 있는 부분이고요. 주차장이 그 텃밭 앞에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석축 부분이 2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예. 이 3개의 도면이 다 100대 1 도면입니다. 현재 100대 1 도면이에요. 평수는 거의 뭐 비슷한 평수를 갖고 있는데 양평 소정이 평수는 제일 크죠. 여러분들 자를 갖다가 양평 소정면에 가로 세로를 한번 재보세요. 이게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면적을 갖고 있는데 가로 세로를 한번 재보세요. 28cm 긴 면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전체 면적이요? 네, 전체 면적이 27? 또 한쪽 면은 23? 얼마예요? 그러면 곱하면? 빨리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얼마요? 6, 2, 1. 자, 나누기 3.3 하면 얼마입니까? 188평. 양평 서정면 전원주택이 188평. 예. 총 대지 면적이 그렇다는 얘기죠. 뭐 그거에 빗대서 이렇게 보면은 용인 페블클릭이 한 130평 정도 나올 거고요. 화성 고정리가 150평 정도 나옵니다.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그 밑에 메모 우리 그 범례란 박스 안에 범례란에 보면 이름 써져 있고 거기 빈 공간 뭐 박스 있는 거 거기다가 메모를 좀 그렇게 해놓으세요. 130평, 150평, 180평대 메모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편하신 데다가 화성 고정리에 꺾여져 있는 이 부분에 석축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석축이 이렇게 있어요. 밑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계단 부분이에요. 계단 부분. 용인 탭을 클릭해 보면은 고정시설물의 설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이 없는데 이게 도면이 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서종면 전원주택 경우는 그림만 있고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화성 고정리에 보면 실내에 대한 설명, 여기 뭐다 여기 뭐다 이런 설명과 오수관로 그다음에 집수정 뭐 이런 것들 간단한 설명이 있고 용인 탭을 클릭은 더 디테일한 설명이 있어요. 그죠? 예, 이제 이 차이가 뭐냐면 양평 소정면 같은 경우는 건축 조경을 한 군데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 빼버린 거죠. 그리고 화성 고정리 같은 경우는 배수관, 오수관, 급수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토목에서 해준 거죠. 토목에서 해준 겁니다. 자, 용인 탭을 클릭 같은 경우는 건축 토목이 먼저 해놓고 조경만 들어갔기 때문에 설명 자체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인 탭을 클릭에 질문해 보시면 도면을 보시면은 차량 출입구라고 써져 있는 게 주차장인데 거기 뭐 길게 점점이 있는 재료라고 써져 있는 거에 보시면 거기가 잔디블럭입니다. 잔디블럭. 자, 이건 조경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이 재료만 써놓고 조경이 뭘 쓸지 모르니까 여기서 끝내버린 거죠. 예. 자, 그 위에 보시면 미송 노출 콘크리트라고 있습니다. 미송 노출 콘크리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닥은 노출 콘크리트예요. 바닥은 노출 콘크리트. 그냥 콘크리트 노출 보면 노출 콘크리트 카페 같은 데 보면 여기 구멍 4개 박스 형태로 이만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거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카페나 건축물 같은 데 보면 콘크리트 회색 콘크리트인데 이런 거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회색으로 됐는데 콘크리트 면인데 아니 구멍은 아니고 그냥 뽀다구야. 그냥 못으로 디자인이에요. 이건 그냥 이런 거 회색으로 건축 그냥 콘크리트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시면 이걸 노출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페인트지 뺑기질도 안 한 거야. 그냥 시멘트 그 상태로 나와 있는 걸 노출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에서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건축가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박스형 건축물들을 이런 형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노출 콘크리트에서 사람한테 안 좋은 환경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또 많이 안 쓰고 있죠. 그런 기법이에요. 건축 기법. 네. 하다가 덜 한 것 같은 그게 포인트야. 네. 짓다 말는 것 같은 그게 포인트예요. 자, 네, 그 노출 콘크리트고 이건 면에서 봤을 땐 그렇고 옆에 예를 들면 이 면이 책상 윗면은 노출 콘크리트인데 옆에 있는 단이 있거나 끝이 있는 데는 미송으로 처리를 했다 이겁니다. 미송이 뭐예요? 미국 소나무 미송. 미국 소나무 미송이지 뭐. 방부목 처리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네. 미송 콘크리트라는 얘기고. 네, 저 바닥면하고. 네, 거기 보시면 희미하게 여러분들 도면에 잘 안 나올 텐데 희미하게 보면은 레벨 표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레벨 표시 없어요? 용인 탭을 클릭 도면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희미하게 있죠? 이걸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걸 뭐라 그랬어요? 레벨 높고 낮음의 표시라고. 이 높고 낮음은 건축을 기준으로 건축에서 보는 것과 토목에서 보는 것과 조경에서 보는 제로인 부분이 틀려요. 이거는 건축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원래는 건축 바닥면이 0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토목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100단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길이 빵이라는 얘기예요. 길이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석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돌을 쌓는 건데요. 건축이 표현할 때 석축은 그냥 선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선으로밖에 표현을 안 해요. 조경이 석축하면 돌 모양, 저쪽에 화성 고정리처럼 돌 모양을 그려놓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석축으로만 해놨다는 건 오다는 집주인한테 오다는 석축이라는 오다를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공사를 안 하고 조경으로 떠넘기려고 직선으로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축이 왁구만 쳐놓고 조경 쪽에다가 석축 공사는 니네가 해라 이렇게 주려고 하는 공사 도면입니다. 자,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도면 설명은 그거면 될 것 같고요. 네. 차량 출입구에 계단 이거 계단이 아니고 재료예요, 재료. 잔디블록. 삼각형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네. 경사도로 말하는. 아닙니다. 주차장에 삼각도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갖고 옆으로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난번에 주차장 표시하는 거 내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말씀 안 드렸나요? 이게 주차장 표시입니다. 그게 주차장 표시라는 차 2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방향이 우리나라에서만 외국에서는 어느 방향이든 관계없는데 이렇게도 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이쪽 방향으로 써요. 우리가 아니다 할 때 쓰는 방향 이거 얘기했었죠. 제가 지난번에 풍수에서도 이게 귀문이라는 말씀드렸고 이 방향 자 이렇게 왁박스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이다. 주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도면에 대한 설명 또 필요하십니까? 주차장을 하고 이 재료라고 쓴 거랑 상관이 슬럼프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차장과 주택이 있는 부분은 경사 차이가 있는데 계단으로 만들 건지 또는 뭘로 만들 건지는 재료만 표기되어 있고 조경이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죠 또. 업이라고 써있는. 네, 업이라고 올라가는 방향이 경사가 있다.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슬럼프라고 얘기해요. 슬럼프라고. 자, 경사가 있는데 금연을 조경해서 니네들이 할 건데 우리는 그냥 경사만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다 돌을 싸서 계단을 만들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재료로만 써 있잖아. 아까 주차장에도 바닥이 재료로만 써 있는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건축에서 기본 도면만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주차장 끝에 요거는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끝에 보면 얇은 선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돌을 싸서 만들든 경계만 만들어 주겠다. 자기네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경계. 네, 경계의 표시입니다. 네. 아까 그 EL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벨. 네, 엘리베이션 레벨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냥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의 차. 네. 현관에다가 이게 이해를 갖다 해놓은 이유가 현관에다 어디다 뭘 해놔? 여기 저 패브릭 네, 용인 패블릭에. 네, 그리고 현관에 이해 표시가 돼 있어요. 네, 현관에 EL 표시. 현관 앞이 아니고 현관 앞 바닥 그 정원 이게 전정이거든요. 전정. 그거를 엘리베이션 높이가 136 그러니까 저기 보면 6m 도로라고 써져 있는 박스 있죠? 거기가 빵입니다. 토목이기 때문에 길을 중심으로 거기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거기보다 1.36m가 높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현관이 현관 앞에 마당이 그렇죠. 네, 집터가. 현관에도 표시해놨어요. 그럼 어디다 표시할까? 아니 현관 쪽이 지금 여기까지 놓고 여기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마당에다 이렇게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건축물 안에 있는 건 건축 레벨이고 바깥에 있는 건 토목 레벨입니다. 건축물 안에는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EL만 써져 있고 숫자가 안 나와 있죠?
그거는 건축이 따로 적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비워놓은 거고 바깥에 있는 거 엘리베이션에는 136이라는 게 있죠? 네네. 요거는 네. 요거는 지금 6m 도로가 빵이고 6m 도로 써져 있는 부분이 빵인 거고 거기보다 여기가 1.36m가 높다. 1.36m면 우리 배꼽보다 조금 더 높을 제 배꼽보다 조금 더 높을 이게 겁니다. 여기 6m 도로 이게 저기 기준점이구만. 그렇죠. 토목이기 때문에 토목 기준으로. 135cm가 높다. 그렇죠. 135cm. 네. 이거 제 허리 높이 정도. 높여가지고 친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걸 도면으로 표시를 하면은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주차장이고 자, 여기는 석축이 있습니다. 여기 6m 도로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렇죠. 자, 여기는 이 석축은 여기하고 여기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석축을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빵이라고 여기가 130 얼마? 5? 뭐 하여튼 그렇다고 쳐. 예, 숫자는 뭐 거기 있는 대로.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는 뭘로 할 건가? 여기보다 이만큼이 높으면 여기도 석축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손으로만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건 얘네들 손 안 대겠다는 얘기야. 전혀 손 안 대겠다는 얘기야. 레벨만 맞춰놓고 장비가 포크레인이 그냥 레벨만 맞춰놓고 자기네는 건축만 할 테니까 조경 니네들이 돌을 쌓든 뭐 방호벽을 쌓든 뭐 석축을 쌓든 니네들이 알아서 해. 나는 전혀 손대지. 이거 오다 받은 것도 없어.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평지가 없다 그랬죠. 다 경사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높이의 경사가 다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산 끄트머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사가 자연 경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조경 니네들이 알아서 해. 아예 손을 안 대겠다. 오다 받은 적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견적낼 때 잘해. 우리가 그렇죠. 이게 견적낼 때 봐야 될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석축 부분은 그냥 표시를 해놨어. 석축이나 해놓고 석축을 안 그려서 이건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조경이 해야 되는 거야. 저쪽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도 조경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현장 소장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조경 현장 소장이 이 도면을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너한테 이거 우리한테 해라고 지금 여기 도면이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알고 계십니까? 건축에서 아무 얘기 없었습니까? 대묻고 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모르면 빠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다시 건축하고 이쪽 오너하고 다시 확인해보고 맞네요. 빠졌으니까 이쪽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공사 금액을 다시 다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 빼먹고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또 하나 이 도면 3개를 두고 봤을 때 용인 페이블 클릭은 방위가 있어요. 우측 상단에 방위가 있습니다. 자, 요 양평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 고정리는 빠져버렸어요. 없어요. 제가 일부러 뺀 겁니다. 이거 사실은 완벽한 도면이 있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다 이거에 맞게끔 뺄 건 빼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면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화성 고정리에는 방위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도면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나침이를 갖다 놓고 방위를 찾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건축에 전화해서 어디가 북쪽이야?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조경은 방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면을 보시려면 지금 용인 페이블 클릭 도면이 기초 도면으로서는 이게 제일 잘 된 겁니다. 용인 페이블 클릭 도면이 잘 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다면 양평 소정면처럼 돼 있거나 화성 고정리처럼 되어 있다면 발주한 발주 오너한테 또는 건축 토목애들한테 다 이렇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게 조율 과정입니다. 이거 여기 석축 작업이 있는데 이거 니네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면 내가 한다? 또 오너하고 얘기해서 이거 의논한다? 이런 게 건축에서 토목에서 아니야 우리가 할 거야. 그러면 빼고 그 우리 건축주한테 다시 확인 오다 받아서 이건 우리가 안 한다고 이쪽이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용인도면까지만 나오면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간단한 몇 개의 조율만 한다면. 그런데 양평소정이나 화성고정 이런 정도의 도면으로 나온다면 이 준비하는 과정만 한 달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업자들이 절대 잘 협의 안 해주거든. 고정리에 보시면 데크까지 건축해서 기본적으로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데크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어디지? 양평에는 데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성에는 데크를 굉장히 넓게 뺐어요. 데크가 기본적으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만약에 없다면 추가적으로 할 때는 조경공사입니다. 건축에서 자기네들 건축 비용을 높이겠다고 데크를 하겠다고 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그 데크가 비용이 건축에서 하는 거하고 조경에서 하는 거 금액이 약 한 30-40% 건축기에 비싸요. 30% 정도가 비쌉니다. 조경한테 데크를 의뢰하는 게 훨씬 쌉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자, 지금 서로 다른 도면을 3개를 보여드린 거는 참고하라고 그렇게 도면을 먼저 받으시면, 우리는 사실 건축 안에 배치가 여기가 침대방으로 쓸 건지 거실방으로 쓰는 건지 기본적으로만 알면 돼. 왜냐하면 거실에서 보는 뷰, 침대방에서 보는 뷰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여기에 뭐 싱크대가 뭐 어떻게 뭐 좋은 걸 썼는지 어떤 걸 썼는지 이런 건 몰라도 사실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도면 지금 용인 패블 클릭 보면은 기본적으로 희미하게 복사가 잘 안 돼 있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에 기본적인 안에 배치도는 보여지잖아. 그죠? 네. 이런 걸로 참고해서 도면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화성 고정리 도면을 보면 침대만 나와 있고 창 위치가 하나도 없어. 거실 창 위치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네. 고정리 도면 받아갖고 오면요, 진짜 한 달 가까이 준비 작업만 걸립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건축업자, 토목업자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왜냐하면 오수 정화조 라인은 위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조경 안쪽에 바닥에 있죠. 이거 라인 잘못 건드리면 똥 터져버리는데 여기 나무 심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죠? 배관 라인 공사 토목애들한테 다 확인해야 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3개의 도면을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설명은 드렸고, 용인 패블 클릭의 방위를 한번 보시면, 용인 패블 클릭 하나만 좀 볼게요. 용인 패블 클릭 도면을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도면이 설명이 있는 아랫부분에 용인 패블 클릭 전원주택 써 있고 왔고 이렇게 쳐져 있는 박스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죠. 이 종이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도면을 보기 힘들다고 해서 뒤집어 보는 건 아니에요. 똑바로 놓고 봐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보는 방향인데, 저쪽이 도로가 있다면 뷰는 그쪽이어야 되는데 북쪽이야 그게.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원을 남쪽에다가 둘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집은. 그죠? 방향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이에요, 이게. 자, 이게 북쪽이 이쪽이에요, 그죠? 지금 도면을 보시면 북쪽이 이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쪽이에요. 이게 여기서 풍수적으로 이쪽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뷰를 이쪽으로 건축물을 반대로 만약에 틀어서 했다, 이 집은 풍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거기다 사시는 분들이 시니어들이야. 그러면 분명히 어디 가서 풍수도 보고 점도 보고 그럴 텐데, 그렇죠? 그런 뭐 미신이지만 어쨌든 그게 영향이 가겠지. 그래서 제가 건축을 반대로 틀어버린 겁니다. 원래 이 집 건축은 이렇게 안 돼 있어서 반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서는 돌려버린 겁니다. 돌려버리고 대신 내가 정원을 남쪽에다가 정원을 만드는데 정원을 2개로 나눌 것이다. 그래서 전정과 전정 앞에 있는 걸 전정이라 그럽니다. 앞전자 써서 전정과 중정 2개를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2군데의 정원을 만들어진 게 된 거죠.
자, 일반적으로 정원이라고 하는 경우 지금 이 세 도면을 보시면 다 도면 형태가 틀린데 보시요. 용인 페이블 클릭은 전정이 있고 중정이 있습니다. 양평 서정면에는 전정밖에는 없어요. 용인 고정리는 앞에 부분이 전정이 되고 뒤에 후정까지 있고요. 옆쪽에 작업정이라고 하는 정입니다. 이게 중정은 없어요. 그죠? 중정은 없습니다. 이걸 중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작업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업정. 뒤에는 후정이 있고요. 세 개가 다른 정원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용인에 같은 경우는 전정, 중정 있고 주변으로 집 뒤가 사실은 아닌데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 여기가 전정입니다. 여기가 중정이에요. 이 부분. 사실 길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들어올 때 차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 보이는 건 여기가 보일 겁니다. 그쵸?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빼놓는 조경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집에 처음에 들어오는 뭐랄까 선입견? 첫눈? 뭐라 그래야 되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첫인상. 아, 나 왜 이래? 새해 묵었더니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집 첫인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원 건축 바닥, 평지 바닥, 부지 내에 있는 바닥보다 바닥이 바깥에보다 1.3m가 높아요. 당연히 돌 석축을 하든 뭐 경사면이 당연히 생길 텐데 도대체 이걸 뭘로 할 건지도 결정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집이 표면보다 1.3m가 올라가 있는데 네. 집의 높이는 그런 것은 뭘로 하라고 안 나와 있는 게? 안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그 경사면을 뭘로 할 건지는 조경 선생님들이 조경하는 설계자가 발주자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경험 관록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1.3m 하면 제 허리만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허리만큼이라고 그랬습니다. 허리만큼을 다 돌로 싸잖아요. 막힌 기분인데 아까 정재훈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눈높이에 얘기하면서 화개의 높이가 1m 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도 드렸어요. 그죠? 제가 한번 뒤에 겉면을 1m짜리 석축을 쌓고 돌을 쌓라는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접목을 시킨다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1.3m가 높지만 이만큼을 다 돌로 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만 쌉니다. 그래서 약 5, 60cm만 쌓고 살짝 언덕을 만들어주는 경우죠. 이걸 단면으로 꾸미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건축이 여기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돌은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땅으로 내려간 한 단이 더 있어야지 튼튼해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석축 쌀 때 반 이상이 석축을 쌀 때 반 이상의 돌이 하나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돌이 들어가야지 안전하죠.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냥 위에서 이만큼 깎아서 만약에 돌을 싼다? 얘는 반드시 이게 밀립니다. 땅에 묻힌 돌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돌을 계산할 때 한 단 밑에 묻힌 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높이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높이는 돌을 쌀 때 얼마큼 들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석축을 2단 쌓잖아요. 이렇게 2단 쌓는다? 3, 3호 그러잖아요. 네. 간단하게 하는 거.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20점, 많이 들어가면 3점 들어가잖아요. 2, 30cm. 그게 그래서 밀리는 거야. 네. 그래서 밀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같이 설명드렸던 걸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돌의 사이즈는 사람 머리 사이즈를 일목이라고 합니다. 이 일목은 사람이 혼자 들을 수 있는 크기라는 뜻입니다.
일목시라고 합니다. 일목, 2목, 3목. 3, 4목이면 요거 4개 붙은 거야. 사람이 혼자 못 들어요. 둘은 들어야 돼. 둘 이상은 들어야 돼. 예. 힘센 장정들이 2, 3명은 들어야 되죠. 자, 1목, 2목, 3목, 4목, 지금 3, 4목이라고 했습니다. 이만한 거죠. 자, 이만한 걸로 돌을 쌓는데 2단을 쌓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밑에 한 단을 집어넣어서 3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한 게 되는 거예요. 20cm 밀립니다. 위에 돌이 밀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집안에 움직임이 생기는 게 보여져요. 돌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1단이면 틀리는데 2단, 3단이면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크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 20cm, 많은 30cm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그 위에다 쌓아. 그래서 그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해서 규정은 없고요. 규정을 정해준 거는 없고요. 그게 이제 조경 기능사 그 시험 볼 때 그 보면은 이제 작업 시험 볼 때 밑에 하나의 돌을 넣고 그 돌이 최소한 반 이상이 하나가 묻혀야 된다는 규정은 있어요. 사이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석축을 2m를 쌓는다. 네. 그럴 경우에는 더 이렇게 그 눌림 때문에 집안을 더 단단하게 해서는 여기서 하나를 집어넣는다, 2개를 집어넣는다 그런 규정이 없나요? 네, 그런 규정 없고요. 1m가 넘어가면 안에 석축, 콘크리트 석축을 집어넣는 규정은 있어요. 2m면요, 돌로만 2m 쌓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안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돼요. 지난번에 교수님 그 수원에 그 어린이공원 한번 지난번에 그 모니터 보여주셨는데 네네네. 거기 보니까 거의 2m 되는 2m 넘어요. 거의 3m가 넘어요. 네. 그런 경우에 밑에 지방 3.7m 한 거야 그랬고요. 지방공사 땅 네, 지방공사 있었죠. 당연히 지방공사 있었습니다. 지방공사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안전판이라고 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건데 제가 거기 단면도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3.7m) 했었고요. 높이차가 석축이 여기 길이가 4.2m밖에 안 나왔었어요. 총 이 길이가. 그래서 2개의 석축, 콘크리트 축대가 들어갔고요. 여기다가 돌을 쌌거든요. 이렇게 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기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석축을 쌓고 여기다 흙을 채울 거 아닙니까? 그쵸? 흙을 채울 거 아닙니까? 흙을 채우는데 여기에다가 플라스틱 계란판처럼 생긴 건데요. 계란판 아시죠? 그 플라스틱 계란판 아시죠? 그게 구멍이 빵빵빵빵 뚫었는데 그게 양탄저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카페트. 자, 카페트를 여기다 깔아요. 이만큼. 이게 무슨 얘기야? 밀리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얘 하나 밀려갖고 얘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안 밀려. 양탄자처럼 생기겠는데 이게 요 상판에 들어가 있어요, 다. 그래서 돌이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진다면 요 부분만 무너져요. 다는 안 무너져. 얘가 한번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이름이 정확하게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있어요. 이게 돌 석축 작업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블럭이라고 있죠? 이렇게 생긴 건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콘크리트 생긴 거 이렇게 겹치게 해놓는 거 있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보강토라 그러죠. 보강토. 보강토 옹벽이라 그러는데 이 보강토 옹벽에도 1.5m마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석축은 뭐 규정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한 2m 들어가면 하나의 그걸 뭐라 그러? 내가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하여튼 안전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안전판. 네. 있어야 돼. 물론 석축 사는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요? 위험성이 많잖아요. 잘못하면. 이거만 해놓는다면 안 위험한데?
이거만 해놓는다면 안전한데 그리고 경관적으로도 훨씬 난데 딱막한 콘크리트보다 자연석 돌로 쌓는 거니까 훨씬 미관적으로 낫죠. 그리고 돌은 얘네들은 블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탈이 되기 시작하면은 규격화돼서 이탈이 돼 버리죠. 근데 얘네들은 돌이 다 사이즈나 크기나 또는 형태가 다 틀려서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생겨요. 덜 무너져요, 기술적으로. 또 하나는 이 돌을 이게 작을 때, 이 폭이 작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경사가 아주 심하겠죠? 이 폭이 적다라는 거는, 그죠? 그러면 돌을 납작하고 긴 거를 선택해서 세웁니다. 돌을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는데 앙카를 안에서 박아서 이 안에다 로프를 와이어 거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얘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저기 어디야? 수원에서 수지 가는 방향으로 가면은 국도 타고 가는 데에 보면은 아파트가 높은 산을 깎아서 만드는데 그 경사면이 이 폭이 2m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돌을 납작한 거를 앙카박기를 해갖고 지금 이렇게 싼 얘가 있어요. 무너질 듯 하거든요. 안 무너져 근데 앙카박기를 해갖고요. 이게 그해 겨울 해동될 때까지는 좀 위험성이 나타납니다. 조금씩 무너지거나.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진 않아요. 일반 그 방조제 같은 데 석축 쌓는 게 저런 식입니다. 네, 그렇죠. 모든 석축의 기본은 들어가야 됩니다. 1m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얘는 좀 낮게 해야 되고 밑에 기초를 좀 집어넣거나 하는 보강 방법으로 해야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이 세도면에는 다 자연석 석축 찾기가 다 들어갔습니다. 고정리는 기역자로 꺾어지는 앞부분,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 석축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양평은 집 뒤에, 그 다음에 집 옆에 들어갔고, 용인 페블 클릭은 석축이라고 일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자연석 석축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전원주택에서 석축 작업은 번면이 있다면, 경사면이 있다면 해주는 게 좋다. 경관적으로. 우리나라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있잖아. 근데 콘크리트 진짜 보기 싫어요. 또 하나가 콘크리트의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콘크리트에 뭐가 생깁니까? 이끼 생기죠. 물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밑에가 천천히 함몰이 일어납니다. 콘크리트는 뽀개져서. 대부분 콘크리트에 쓰여지는 모래가 해사예요. 해사를 아무리 세척을 잘해도 지금 해사, 예전에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어요? 해사 써서 무너진 겁니다. 해사 써서 무너진 거예요. 그때는 세척을 안 했었어요. 그냥 바다에서 퍼다가 그냥 그걸로. 그러니까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균열시키게 하고 이탈되면서 약화된 것 때문에 넘어간 거죠. 재료를 부실하게 쓴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후로 바뀐 게 뭐냐면 해사를 쓰지 처음에 말아라 그랬다가 나온 게 해사를 쓰긴 쓰되 세척해서 써라.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비비는데 가서 보면 종이 껍질 나와요. 종이 껍질 나옵니다. 그리고 해사는 약간 검푸른 색을 떼요. 강사는 아이보리색입니다. 어두운 색은 해사예요. 세척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척을 잘해도 해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짠불이 나와요. 또 하나는 해사를 쓰게 되면 뭐냐면 콘크리트하고 반응이 일어나면서 조금의 염분이 섞이게 되면 석회가 흘러나오죠. 하얗게. 네. 그게 강사를 쓰게 되면 안 그래요. 근데 해사를 쓰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서 그 석회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아까 고층 때 모르지. 그때 대부분 다 해사를 썼지. 해사가 싸니까. 강사가 싸겠어요? 해사가 싸겠어요? 해사가 싸지. 세척을 해서 써도 그게 싸기 때문에 많이 나죠. 네? 사막에 있는 모래는 사막에 있는 모래 수입해서 쓰려면 비행기 싸고 배 싸게 더 나올 것 같은데.
아니요, 사막 모래는 기본적으로 모래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여러 가지의 크기들이 마주쳐야 얘네들이 마찰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막의 모래는 균일해요. 그래서 그 용도는 어디다 쓰냐면 보도블록 사이에 끼우는 용도로 많이 쓰죠. 그랑은 좀 틀려요. 사막의 모래, 중동에서, 중동 쪽에 건물 짓잖아요. 건물 짓는데 그 넓은 사막에 있는 모래 안 갖다 써요. 일부 갖다 쓰고 다른 거랑 섞어서 써요. 회사하고 섞어서 써요. 왜? 균열하기 때문에. 균일하다고. 알갱이가 똑같은 크기라고. 네. 그래서 그거 있는 거 다 갖다 쓰면 되겠네? 그 중동에 다 건축물 새로 짓고 오는데, 물론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씁니다. 근데 그거를 다 정제하고 다른 모래, 또 작은 사이즈 모래하고 섞어서 믹싱해서 쓰지, 그것만으로는 순수하게 쓸 수 없어요. 금방 부서져요, 그거. 네. 그거 백싹이 더 나오지. 네. 백싹이 더 싸죠. 더 비싸죠. 네. 자, 여튼 간에, 여기 보시면은 도면 3개가 있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하나를 골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번에 지적도를 보고 해오라고 했는데, 축적도 보니까 다 틀리게 나온 것 같고, 모양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해갖고 오신 거 쓰시겠다 하는 분들은 그거 쓰시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 3개를 선택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를 나눠드린 거고요. 예. 밭. 자, 이 도면을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도면을 그리려면 환장합니다. 그쵸?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다 트레이싱지를 엎어서 트레이싱지에 비쳐서 나오는 부분에 대지 면적 그리고 건축물 외벽만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원본에는 손대지 않고. 이거 원본이죠? 원본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트레이싱지를 여기다 엎어서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지난번에 나무 그리는 건 대충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나무 그리는 거는 어쩌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나무 그리는 걸 먼저 했는데, 먼저 하는 거는 뭐냐면 시설물. 건축물에 붙어 있는 건축 구조물과 그 다음에 데크 같은 거죠. 네, 데크 같은 거.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계단, 5개 계단이죠. 그 다음에 테라스, 파고라, 그리고 연못, 이런 시설물 먼저 하고 나무를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는 뭘 해야 돼? 시설물 그리는 거 배워야지. 시설물 그리는 거 배워야지. 자, 도면에 화성 고정리 도면을 보시면 데크가 있어요. 그죠? 자, 데크가 그려져 있고 데크 앞쪽으로 난 부분에 계단도 있습니다. 그죠? 자, 데크는 이것처럼 내가 원하는 데에 맞춰서 그리면 되고요. 지금 데크가 없는 소정면, 양평 소정면에 데크가 없는 부분에 데크를 만들면 되고요. 지금 앞부분에, 현관 앞부분에 살짝 데크 형태의 한 1m 한 50 정도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앞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전체 부지라면 여기 입구 부분에 요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계단이 여기 있고요. 그죠? 여기가 살짝 복도 형태의 데크가 있습니다. 자, 그걸 넓히고 싶으면 넓혀도 되고요. 그건 선생님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1cm, 여러분들 자로 1cm가 1m입니다. 그게 100대 1이라고 아시겠죠? 네. 자, 본인이 그리실 도면을 밑에 깔고 그 위에 트레이싱지를 엎어서 부지 외곽선을 따라서 자를 대고 표시를 먼저 하시고요. 네, 석축 바깥의 기준으로 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선에 대한 설명 그리고 넘어갈 겁니다. 자, 제가 임의대로 선을
4개로 구분할 건데요. 1번 선, 2번 선, 3번 선, 4번 선이라는 선으로 구분할 건데요. 연필로 두껍게 칠하는, 좀 두껍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연필로 HB나 연필로 긋는 선을 1번 선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샤프 0.5로 한번 갔다가 오는 선을 샤프입니다. 자, 이거 HB겠죠? 샤프로 한번 갔다가 오는 선을 2번 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샤프로 한번 긋는 선 3번 선입니다. 그리고 샤프로 본인만 알 수 있게 희미하게 긋는 선을 4번 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굵은 선, 이걸 일반선이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4개 선으로 선을 쓰시면 됩니다. 자, 굵은 선은 연필로 쓰실 때 쓰는 건데 이게 바로 부지 외곽선을 그릴 때 씁니다. 부지 외곽선. 만약에 연필이 없다면 샤프로 아주 진하게 최대한 힘을 줘서 지난번에 우리 펜 연습하셨던 것처럼 진하게 쓰시고요. 자, 일반선은 일반적으로 건축선이라든가 뭐 나무를 그릴 때나 뭐 이럴 때 쓰시는 거고요. 보조선은 말 그대로 어떤 걸 그리기 전에, 나무를 그리기 전에 보조선을 살짝 끈다든가 보조선으로 표시만 해야 될 것 같다 이럴 때 쓰는 선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부지선을 그려야 되는데 몇 번 선을 써야 될까요? 굵은 선, 1번 선을 쓰셔야 됩니다. 자, 연필로 하거나 아니면 샤프로 두껍게 하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용인 패블클릭 도면이라면 내가 이거 부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다. 이게 몇 평짜리인가 정확하게 대략은 말씀드렸는데 이걸 갖고 구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적도라고 얘기하는데 구적도를 쓸 때 확인해 볼 때 삼각기법을 쓰는데요. 직삼각을 씁니다. 4개의 면이 나오는 직사각을 먼저 만들어 보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삐뚤죠? 네.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우리 자라에 삼각자가 있으신 분 삼각자 또는 템플릿만 있는 분들은 템플릿으로 서종면 같은 경우는 거의 직사각형이니까 뭐 그냥 가로 세로 재보면은 면적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할 때는 도대체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하는 방법은 먼저 직선 부분에 여기 꺾어져 있는 이 부분으로 이 두께를 같이 선을 하나 보조선으로 이렇게 그려 보십시오. 자, 이게 한 면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를 곱하면 여기에 대한 면적이 나오겠죠? 자, 이걸 다시 일직선으로 끊어서 이걸 또 다시 끊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면적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직선으로 끊으면서 이건 빼고 요 삼각골이 나오겠죠? 여기가 직각이 돼야 됩니다. 각각에 다 직각이 돼야 돼요. 이게 직각 표현이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 직삼각형이 나온다면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하면 삼각법이 나오겠죠. 그죠? 네. 자,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삐뚤어진 부분 삼각골을 만들어서 각각의 면적을 계산하면 이게 저쪽 짜투리 삼각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네. 직각을 만들어서 이것도 이 부분을 직각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해버리면 면적이 나오겠죠. 이게 구적도라고 얘기합니다. 구적도. 이건 참고예요. 내가 해보고 싶다. 이게 도대체 몇 평짜리인지 해보고 싶을 때. 자, 기본적으로 건축에서 구적도를 제공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받은 부지가 몇 제곱미터 또는 몇 평인지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이게 왜 머리가 아파? 빼기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네? 자, 이런 만약에 면적이 나온다. 여기는 직각이야. 여기 직각이야. 그러면 여기를 뚝 잘라버리면 직각이 나오겠죠? 여기 곱하기 여기 하면 여기 4m, 여기 3m가 나온다. 이거 곱하면 12m 나올 것이고, 그죠? 곱한 게 12 제곱미터겠죠? 예. 여긴 직각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걸 직각에 맞춰놨으니까, 그렇죠? 예. 요거 한 요 놈하고 여기가 직각이라면, 그렇죠? 요거는 3m가 나온 거고, 그죠? 요거 재보면 뭐 2m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2 곱하기 3 해서 나온 답을 다시 2분의 1 하면 반 쪼가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3.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이거의 면적이 나오는 거죠. 이게 복잡하세요? 6 곱하기 4 나누기. 해보세요. 예, 이게 원리만 아시라고. 예. 사실 이게 기능사 시험에, 산업기사 시험에 나옵니다. 구적도, 구적 면적 구하기. 예, 있어요. 산업기사 이상에서는 100% 나오고요. 기능사에서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같은 시험에 총 면적을 구하라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총 면적을 구하라고 나오고 공식을 적게 나와요. 어떻게 구했는지 공식을 적게 나옵니다. 공식을 포함해서 나와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은 면적, 부지 외곽 테두리와 건축물,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구조물까지 표시해 놓은 거 맞으시죠? 네. 자, 이거를 바닥 거를 끼워 놓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여기다가 데크를 더 넓히고 싶다,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데크를 더 하시고, 예. 자, 지금 서정면의 경우는, 서정면에 있는 전원주택인 경우는 데크가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기 때문에 데크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5m. 그 잘 재보세요. 데크의 길이 말고 두께를 한번 재보세요. 두께. 서정면에 데크 1.5 나오죠? 그러면 폭이 1.5m짜리 데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복도처럼 밖에 활용을 못 합니다. 여기서 파티할 수 있어요? 바베큐 파티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복도로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낼 건지 말 건지 클라이언트들하고 얘기를 해서 써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의 데크는 거의 다 넓어야 됩니다. 데크 공간이. 그래서 티테이블 놓는 데면 3m 정도 면적이면 티테이블 하나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 테이블은 안 돼요. 식사 테이블은 4m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 기본적으로 5m 폭에 5m는 나와야 식사 테이블 6인 기준으로 5인이나 6인 기준으로 했을 때 5m는 나와야 식사 테이블을 넣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서정면에 면적이 주어졌고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데크가 이렇게 있다. 1.5m짜리가 있다. 그러면 다 내지 말고 이게 현관 부분이 여기 중간 여기쯤에 있죠, 현관이. 이렇게 있죠.
자, 현관 부분 내는 것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엔 이쪽에 계단이 있어요. 이쪽으로는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계단은 2층으로 올라가는 5개 계단이에요. 그쵸? 그렇죠? 자, 여기에 침실이 마침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걸 길게 여기서 끊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만큼을 내주는 게 좋겠죠. 왜 그럴까요? 주방에서 음식 내와야 되고 거실에서 자다 말고 남편이 아이 승질나 이러고 나가서 담배 하나 피려면 거실 문만 열고 바깥으로 데크로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좀 넓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테이블이 되려면 5m, 5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5m만 만들겠다고 5m 재갖고 여기만 이렇게 딱 내면 얼마나 보기 싫어. 그죠? 건축 선에 맞춰서 넓히는 게 좋겠죠. 조금 더 넓게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 식사 테이블만 만들 게 아니고 바베큐 때도 갖다 놔야 될 것이고, 응?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기구들, 가구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둬야 될 텐데 조금 더 넓게 쓰시는 게 좋겠죠. 5m.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m 정도 폭을 쓴다고요. 네. 네, 5m, 9m면 뭐 거의 뭐 엄청 넓게 쓸 수 있고요. 플랜트 박스 같은 것도 둘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공간 활용은 굉장히 넓을 거 될 거예요. 거기 5m에 9m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는 아니고 사이드 쪽으로 큰 뻔나무나 뻔나무나 느티나무를 심어 놓는다면 바베큐 위에 그늘이 바베큐 때 그 식탁 위에 그늘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데크 표시했는데 그려야 되나? 네, 그려야 되죠. 뒷문으로 그리면 돼요? 네. 자, 데크에 계단을 내고 싶은 분들은 계단을 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앉혔다면 이쪽 부분에 여기가 계단이 여기 이렇게 있죠?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가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주목하세요. 서정면 보시는 분들, 서정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표시라는 거는 이 부분이 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 면하고 같은 면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에다 차를 대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입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계단을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여기로 올라오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안 좋죠? 어디다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는 게 낫겠죠? 서정면만 데크를 추가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데크는. 자, 데크 서정면의 경우 데크를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어서 나무 그늘을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파고라 형태의 차양을 만들어서 볼을 만들어서 빛을 가리는 형태. 네. 어떻게 그려야지 잘 그렸다고 소문이 날까? 기둥을 넣고 나무를 대서 우리 매스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파고라 위에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등나무는 왜 등나무를 이제 등나무 안 쓴 지 오래됐어. 등나무 안 올려요. 뭐 올린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능소하나 또 인동덩쿨 라일락은 그쪽에 영국에서나 덩쿨성 라일락이 있지 우리나라는 덩쿨성 라일락 없어요. 뭐 있어요? 크레마티스 의아리. 네, 의아리 된다 그랬죠. 네. 뭐 어떤 분들은 머루, 달에, 포도 이런 거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뭐 지역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겠지만 중부지방에는 잘 안 돼. 그런 것들이. 포도는 되는데 달에도 되고 머루도 되는데 그 뭐지 키위 그런 건 안 되고. 자,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쉼터를 보기 안 좋은 곳에 대부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그랬죠. 외국의 사례는 좋은 전망에다 데크를 만듭니다. 좋은 전망에다가 쉼터를 만들어요. 우리나라하고 약간 틀려요. 이 아파트도 보면
사이와 사이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정관념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인도건물을 심어서 다 되나 그게 있죠. 인동덩쿨이 꽃이 피는 것들은 뭐든지 다 빛이 좋아야 꽃을 펴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데면 당연히 식물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꽃을 못 피우겠죠. 그 차이인 거죠. 외국의 전원주택 같은 데 보면 파고라나 정자가 되게 보기 좋은 데 있거든요. 쉼터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사이드로 돌려놔. 뭔 죄를 이렇게 졌길래. 거기 가서 담배 피고, 거기 가서 남 헐뜯고, 그러려고. 예. 호텔 같은 데나 뭐 이렇게 리조트 같은 데 외국에 가면은 좋은 전망 자리에 그게 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꼭 사이드로 돌려놓더라고. 예. 안 좋은 자리에다 하거나. 나는 좀 연못을 만들고 싶다. 경관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데가 데크 근처거든요. 데크 근처입니다. 경관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원주택에 경관 중에 꼭 필요한 게 연못이라고. 안 쓰더라고 하더라도 공사할 때 연못을 파놓는 게 좋다고. 그죠? 자, 연못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는 서정면이네요. 서정면의 경우 연못을 판다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죠. 네. 연못은 작아도 3m 이상은 돼야 된다. 그거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네. 자, 5m 이상 커버리면 너무 커지거든요. 5m 이상은 너무 커지니까 3m에서 5m, 3m에서 5m 미만으로 연못을 만드는 게 좋고요. 연못의 형태는 집이 현대식 건물에다가 박스형 집이다 그러면 연못도 사각형 연못을 정형적으로 만드는 게 좋고, 집이 사는 사람들이 뭐 시니어들, 연세들, 우리 선생님처럼 연세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고 그렇다면 자연형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고 집이 박스형이고 현대식 건물이다 그러면 모서리가 있는 집가게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 게 좋고. 네, 보이는 겁니다. 그거 배추 씻고 하는 그런 데로 쓰여지는 거예요. 수도가. 아, 이게 수도가요? 그럼 수도가 옆에다가 연못을 만든 거예요? 아니요. 자, 지금 우리 선생님이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죠? 거기? 어디지? 화성 고정리에 보시면 도면을 보는 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 외부 수전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네. 이거 수도가예요. 수도가. 일반 수도가. 배추, 무 닦고 하는 수도가. 예? 노출되어 있는 수도가예요. 옛날에 이런 수도가 있었잖아. 이런 수도가 있었죠, 여기에. 이런 수도가예요. 그냥 노출되어 있는 수도가. 지금은 많이 안 쓰는 수도가지만, 저런 수도가 지금은 많이 안 만들지만 그 수도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 고정리의 도면을 보면요. 네. 2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1층에는 이 데크 부분이 소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고. 다시. 그러니까 여기 데크가 검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2층이라는 2층. 네, 2층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관 뒤쪽에 창고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계단이 있죠. 그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게. 검은 데크. 1층에 딸려 있는 부속입니다. 그러면 이거가 지금 이 건물만 딸랑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로 데크는 2층 거를 표시한 네, 그렇죠. 저는 2층이 테라스가 아니고, 테라스. 2층 테라스가 아니고 1층 부속 데크입니다. 자, 서정면에는 데크 앞쪽인 여기가 연못 자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성 고정리의 경우는 어디가 연못이 좋을까? 자, 아까 그 수전이 있다고 했던 외부 수전이 있던 쪽은 수전이 있는 쪽에 연못을 만들면 물론 좋겠지만 경관상 거기가 좋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도면을 또 그려야 되나 이거?
자, 이렇게 자, 보세요. 화성 고정리라고 보시고, 여기 수전 있고, 여기 오수관 있어요. 여기 오수관 있다, 그죠? 네, 이렇게 생긴 거라면, 이쪽 부분이 날 것 같아요. 용인 페이블 클릭 같은 경우는, 어디가 좋을까요? 자, 이유는 좀 이따 제가 위치만 먼저 말씀드리고, 자, 길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라고. 이게 용인 페이블 클릭이라고 보시고, 연못은 어느 부분이 좋냐? 이 부분이 좋죠? 이 부분이 좋습니다. 연못의 형태는 여러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연못이 있는 부분은 위요 공간이라고, 구석진 공간을 더 화려하게 아늑한 분위기로 만드는 것을 위요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늑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연못의 형태는 그 건축물 또는 부지의 형태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화성 고정리죠? 용인 페이블 클릭이죠? 자, 요런 형태의 니은자 형태의 연못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뭐죠? 여기 어디지? 서정. 서정면은 이런 형태. 여기는 이런 형태. 제가 지금 여기선 크게 만들었는데 3m, 3m, 5m, 5m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면 되는데요. 그 3m, 3m, 5m, 5m는 이게 부정형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이쪽 3m, 이쪽 3m 하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약 4제곱미터 정도에 나올 거예요. 8제곱미터 나오겠네요. 8제곱미터. 자, 연못을 그릴 때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립니다. 먼저 보조선으로 이렇게 그려놓고요. 보조선입니다. 4번 선. 보조선을 그려놓고 안쪽으로 꺾어지던 바깥쪽으로 꺾어지던 꺾어지는 부분에 돌 모양의 선을 1번 선 또는 2번 선으로 3개를 크고 작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돌을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 꺾어진 부분에 하나, 여기 되게 큰 원이죠? 되게 큰 원이잖아요. 그죠? 하나만 할 수 없으니까 여기 또 하나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 꺾어지는 부분이죠? 안쪽이든 바깥이든 가운데에 큰 돌 바깥에 제가 이 선은 선생님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꺼운 선으로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보조선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또 있습니다. 자, 여기 알이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 부분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조선 근대에다가.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우리 전통 정원에서는요, 안에다 섬을 하나 집어넣거든요. 안에다 섬, 돌섬. 그리고 돌을 싼 섬을 만들어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연못은 방지라고 해서 아까 정재훈 선생님이 잠깐 말씀 주셨는데, 방지라고 하는 것은 사각 연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행했던 연못은 집이든 어디든 사각 연못을 만들었어요. 사각 연못 안에 원형인 섬을 만들게 돼 있었죠. 근데 그 후에 일본 정원이나 주변의 정원들을 많이 우리 사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나중에 변형된 연못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섬 하나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놓습니다. 그래서 섬 하나를 놓도 되고 안 놓도 됩니다.
자, 만약에 섬을 넣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같은 방법의 원을 그려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도를 돌려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두 군데만. 자, 여기가 섬이 되는 거죠. 오리섬. 응? 오리섬. 오리섬. 오리섬보다 싫어. 네. 자, 사각연못의 원형인 섬을 만드는 건 조선시대 기법 중에서 그걸 방지원도라고 얘기합니다. 네모난 연못의 원형인 섬이라고 얘기를 하죠. 방지원도. 이 방지원도의 뜻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였다시피 네모난 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지구가 네모나라고 생각을 했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방지원도, 땅을 뜻하는 거고요. 하늘 그러면 대부분 해를 많이 지칭을 하다 보니까 원을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방지원도.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사상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네모난 연못과 동그란 섬을 만들어 놓는 게 기본적인 거지만 그 후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바뀌면서 부정형의 연못에도 섬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못을 부정형으로 만들었다면 연못에서 나온 흙은 어떻게 할 거야? 바깥으로 갖고 나가야 되나? 화단에다가? 자, 연못 주변에다가 작은 언덕을 만드는 데 쓰여지면 됩니다. 자, 그게 배경의 뒤쪽이 될 수도 있고 옆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관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이런 구석탱이야. 벽면은 없다고 치고 이게 일자형인데 여기가 구석이라고 치죠. 우리 집은 이렇게 앉혀져 있어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다 연못을 만들었어. 경관은 보여요. 이건 벽이니까. 어쨌든 구석이잖아요. 그죠? 구석인데 여기다 연못을 만들었으면 이 연못 바깥쪽에, 그러니까 경관 바깥쪽에 이 흙을 쌓아서 작은 언덕을 만드는데 활용하면 되고, 그 언덕에는 소나무, 조형소나무 기울어진 쪽이 옆으로 보여지게 소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3그루 이상, 5그루 미만, 그러면 3그루, 5그루밖에 안 들어가. 그 이상 심어 놓으면 되게 지저분해지고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나무는 5m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정한 숫자를 계속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조경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게 1, 3, 5, 7, 9 홀수. 숫자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대부분 다 3, 5, 7, 9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4라는 숫자는, 자 보세요. 나무를 4그루를 심는다? 어떻게 가도 사각형이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가도 사각형이 나옵니다. 삼각형 3그루는 여러 형태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홀수로 심어놓으면 자연스러운 배치가 나오는데 짝수로 심어놓으면 부자연스러운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도. 그래서 홀수를 많이 쓴다. 하나를 심던 3개를 심던 뭐 7개, 5개를 심던 이렇게. 만약에 의심되시면 어디 가다가 소나무 심겨져 있는데 모듬식기, 그러니까 뭐 군식이라 그러죠. 몇 개를 심어놓은 마운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어놓은 숫자를 세보세요. 만약에 짝수다, 하나가 죽었거나 하나 죽었는데 못 채우는 거야. 왜냐하면 그 채우려면 주변에 다 흐트러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조경하는 사람들은 설계할 때 절대 홀수 외에는 안 씁니다. 짝수는 절대 안 써요. 기본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연못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 지금 이게 뭐죠? 서정면? 네, 서정면이면 이 연못은 흙은 여기에 이렇게 쌓여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쌓여질 때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알 텐데 등고선 표시를 합니다. 등고선이 뭐예요? 하늘과 끝이 같다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조경에서 점선은 10cm 단위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cm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20cm는 관공서에서만 쓰여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마운딩을 여기다 표시를 할 때 보조선으로 먼저 틀을 잡고, 보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을 여기에 맞춰서 점선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자,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요걸 따라서 안쪽에다가 다시 한번 선을 자,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여기가 꼭대기라는 얘기죠? 20cm예요. 자, 요거를 만약에 표현으로 한다면 단면으로 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단면으로 표시,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봤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을 10cm 단위로 해야 되겠죠? 10, 20, 30cm 높은 거네? 요 정도 되겠다. 그죠? 네. 자아 높이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걸 바로 자아 높이 하면 얘가 안정화되면서 주저앉게 되겠죠? 무릎 높이에서 맞추면 30cm 정도 주저앉는다고. 30cm에 맞춰서 주저앉는다고요. 처음에 쌀 때는 무릎 높이에 싸야 돼. 그럼 얘가 안정화되면서 30cm 정도 되겠죠. 쌀 때는 30cm에 맞춰 써야 돼요. 자, 흙이 많이 남으면 더 이걸 넓힐 수도 있고, 이 흙 나오는 양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이게 더 이쪽으로 넓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넓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잘 적용이 안 되는 저 멀리 있는 정자. 자,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건축물 자체가 약간 뭐 표현하면 좀 촌스럽다, 또는 좀 전통풍이다, 각진 건물이 아니다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뭐지? 볏짚 불린 그 원두막 넣을 수 있죠. 근데 이 원두막은 진짜 그 한옥 아니면은 안 쓰는 게 좋아. 되게 촌스러워. 일반 건축물에는 원두막 진짜 촌스러워요. 안 어울려. 매칭이 안 돼요, 진짜. 속이 나무껍질. 나무껍질이 됐든 뭐가 됐든 원두막 형태는 아니야.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외국 형태가 뭐가 있어요? 가제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제보. 가제보. 이 가제보의 역할은 정원이 넓다면 잠깐 머무를 수 있는, 또는 거기 가보고 싶은, 또는 여자분들이 뒷담화 잠깐 할 수 있는 공간. 네? 또는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21살인데 얘가 중3 때 눈에서 레이저 나올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를 데려가서 또 잠깐 나가고 얘기 좀 하자. 그럼 이제 집안에서 엄마하고 얘기하는 거, 식구들 다 얘기할 때하고 저런 공간에서 얘기할 때하고 대화가 틀려져요.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저게 뭐냐면 사람과 대화할 때의 거리, 이걸 인접거리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짜서 사람이 접하는 거리, 뭐 대인거리라고도 얘기하는데, 내가 우리 선생님하고 진짜 친분이 있어. 그러면 80cm 내외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일반적인 여러분들끼리 지금 아주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리가 있잖아요. 1m에서 120cm 거리. 여기. 보통의 거리. 네. 커피나 한잔 할 정도. 근데 진짜 친하면 이렇게 오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교수님,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50cm 이상. 이게 일반적인 거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의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가 있어요. 근데 저런 가제보는요, 대부분 1m 안에 친근감이 있는 거리죠. 친한 사람들까지 있는 거리. 그 정도예요. 근데 저 폭은 얼마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 2배, 3m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 안에 공간이. 테이블이 있으면 차를 마실 수 있고, 테이블이 없다고 하더라도 앉아서 휴게실처럼 속닥속닥 담배 피는 사람들은 거기서 친구가 왔어. 동서지간이 왔어. 식구들이 다 담배를 안 피는데 동서하고 나만 펴.
야, 우리 나가서 담배 하나 피자? 그러면 가는 데가 거기라고. 거기 가서 남자들이 하는 정치 얘기, 축구 얘기, 군대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런 공간. 그래서 정자 또는 원두막 또는 가제보. 자, 건축물이 외국형이다. 가제보. 건축물이 한옥풍이다. 원두막이나 정자. 차도 마실 수 있죠. 그런데 자, 어디다 위치하느냐? 연못 근처에다가 위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있다면 요런 데. 예. 요 가운데다 해놓으면 여기서 봤을 때 정자가 가려지는 거거든요. 예. 여기다 해놓으면 여기가 또 가려져요. 그래서 옆으로 놓거나 뒤쪽으로 놓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 마운딩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가 없겠죠? 요 공간. 이 안쪽으로는 절대 놓지 않는다. 자, 완전 떨어지게, 동떨어지게 이거랑 안 어우러지게 여기다가도 놓을 수 있어요. 여기다도 둘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면 이거랑은 별개로 따로 독립된 공간으로 자, 엄마들이 두 분이 친하잖아. 그죠? 우리 집 놀러 와. 띵동. 그래서 반가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띡 하고 안 눌러주고 그 앞에까지 마중 가갖고 문 열어주죠? 그죠? 반가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입구가 여기 있어.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그죠? 나오고 나면 여자분들은 꼭 그 앞에서 한번 떠들어줘야 돼. 있잖아. 여기 내가 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여기 어때? 뭐 이렇게 한번 떠들어줘야 되잖아. 그럴 때 머물 수 있는 공간. 근데 이게 내가 꼭 여자분들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잠깐 담소를 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지. 담배 하나 피고 들어가자. 네. 담배 안 피더라도 잠깐 머물러서 또는 집 주인 입장에서는 정원을 잘 만들어 놓으면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서 입구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만들어 놨을 때 여기에 어우러지지만 용도로는 앞쪽에 현관 쪽에 앞쪽에도 만들어도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제보가 됐던 파고라가 됐던 정자가 됐던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원두막 같은 경우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수박 잘라 먹고 있는데 또 누가 왔어. 일로 와 여기서 뭐 까먹고 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걸 갖고 접대. 옛날에 한옥에서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이 앞에다가 할 수 있다. 자, 그럼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그게 이제 또 문제지. 그려야 되니까. 자, 파고라인 경우나 가제보인 경우는 이 위에서 봤을 때 형태를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어떻게 됐겠어? 이게 팔각이나 육각으로 끊겼겠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얘는 뭐예요? 가제보입니다. 얘가 없다면 뭡니까? 정자야. 정자야. 사실은 이 용도는 이렇습니다. 외국에서 가제보를 좀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고기 두고 먹고 모닥불도 펴놓고 하는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지붕 위쪽에서 빠져나가고 통기율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던 거죠. 예, 통기 목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는 이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고기는 우리나라 바깥에서 고기 먹으면 싼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 싼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먹죠. 그런 게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게 없다면은 얘는 한옥풍의 정자 형태가 될 것이고 이게 있다면은 가제보. 파고라는 빗살만 그려놓으면 되죠. 기둥 4개. 하나, 둘, 셋, 4개. 뽀 들어가고 살 들어가고 이렇게 그리면 파고라 되죠? 자, 원두막 형태도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때 쓰는 게 뭐예요? 빵빵이 육각. 빵빵이 육각. 자, 그러면 빵빵이 중에 제일 큰 게 22번입니다. 22번이라는 건 2.2m라는 얘기야. 2.2m 폭. 그럼 이거보단 커야 되겠다. 그죠? 이거보단 커야 되겠네. 2.2m면은 제 키가 180이니까 내 누운 거면은 좀 좁지 않을까? 요거 4m?
3m면 거기서 뭐 3m면 될 것 같은데요. 3m는 너무 큰 것 같아요. 3m 해야 마수가 지붕 처마가 있으니까 50cm씩 빠지거든요. 지붕 처마가 3m 해야 3.5m 나오는 거예요. 실제 활용 공간이. 양쪽 빠지면 3m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고라 3m는 써야 될 것 같아요. 3m 이상, 4m. 2.2에다가 3m 하려면 여기다가 센치를 조금 더 하면 되겠네. 된다니까. 자, 파고라, 가제보, 원두막 이런 형태 그려놓으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요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자리가. 자, 한번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번 위치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 자리가 좋을 것 같고. 그럼 같은 위치겠네. 선생님 봐봐. 같은 위치가 요 자리.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아까 이건 서정명은 뭐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가 낫겠다. 여기는. 자, 또 하나 또 다른 거 한번 시설물. 자, 정원을 더 디테일하고 더 잘 만들어진 정원으로 만들 때에는 정원을 더 멋있는 정원으로 만들 때에는 중요 시설물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연못이었고요. 그 다음에 파고라였습니다. 또 하나가 들어가면 좋은데요. 바로 시설물 중에 환경조형물입니다. 탑. 만약에 전통 한옥이라면 탑 또는 석조물들 있죠. 말상. 문인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묘 예전에 많이 심었던 문인석. 전통 조경에서 묘에 묻는 문인석 말고 그랑 비슷한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무덤 주변에 있었다고 많이 안 쓰는데 사실 아닙니다. 그건 불교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불교에 자리 잡으면서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암자 같은 데나 절 같은 데 보면 석탑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뭐예요? 석등. 많이 썼습니다. 예. 석등이나 석탑은 가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상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왜 벼슬아치들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건 무덤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네. 무덤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안 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묘 주변에 보면 석등처럼 생겼는데 꼭대기에 술병 모양이 있는 거. 요거 역시 무덤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무덤에만 설치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닌 동물 모양이라든가 우리 이런 경우 있어요. 사람 띠. 예, 12지신 있죠? 12지신의 형태. 식구들 쥐띠가 있고 돼지띠가 있고 그런 형태를 놓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 것도 괜찮아요. 수어신 역할. 그건 이제 제주도가 하루방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도 하루방 같은 거 둘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석조형물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한옥이 아니다. 서양풍이다. 그럼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있죠? 버섯. 이런 것도 있고. 또 버섯. 그리고 하늘한 천 하나 가지고 여기만 싹 가지고 이렇게 항아리 들고 있는 애, 오줌 누고 있는 애 이런 거 많이 있잖아. 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서양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시계. 원반 위에 이렇게 생긴 거에 그 위에 해시계 모양에 있는 거. 이런 조형물들을 하나 설치해 주는 게 좋죠. 어디다가 설치하는 게 좋습니까? 역시 연못 근처나 파고라 근처나 이런 데 직선적인 느낌이 아닌 위치에다 하나를 더 두는 게 좋죠. 또 그런 걸 안 쓸 때는 뭘 쓰냐면 뭐 있어요? 새집. 나무에다 새집을 걸어 놓는다든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거는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다가 정원등, 보안등 이런 등, 그 다음에 소소한 시설물 선정하고 그리고 나무도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에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자,
오늘 여기서 작업 다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늘 배운 것까지 다 그려 오셔야 다음 주에 또 나갈 수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여기서 하시든가 집에서 해오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잘 그려서 해오셔도 되고, 대체적으로 돌들이 지금 연못의 돌들이 작아요. 대체적으로 조금 더 크게 해주시고요. 예. 가제보 같은 경우도 연필로 하시는 게 아니고 샤프로 1번 선이나 2번 선을 제대로 쓰셔갖고 해오시면 되고요. 가지고 그릴 때는 4cm 그걸 기준으로 지켜야 돼요. 4cm. 여기 나온 대로 풀기 좀 크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사항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